전인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7팀이 이제 끝났죠. 발표 끝났는데 제가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요약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의 정의를 일단 우리가 아실 필요 있죠.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우리 온실가스 보통 CO2가 있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단파장이죠. 태양 복사파를 잘 투과하지만은 자 지표면에 이제 단파장이면 장파장으로 바뀌어요. 대기로 반출이 그 적외선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죠. 통과를 못해갖고 지표면 온도를 보존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죠. CO2는 적당한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지구를 이제 어느 정도 온도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온난화에 문제가 생기죠. 그 지구 온난화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의 다양한 그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게 이 온실가스가 지구 누적돼서 지구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는 게 지구 온난화 현상이죠. 계속 시키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생기고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중요한 게 우리의 원인이 뭐냐 이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태양 에너지는 단파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표면에 이제 흡수가 되죠. 지표면 흡수한 단파장이 이제 열을 뺏기다 보니까 대기가 냉각될 때 이제 발산되죠. 장파장으로 지표면에 재복사가 됩니다. 이게 단파장이 장파장으로 바뀌는데 이 장파장은 그 CO2 이게 온실가스를 뚫지를 못해요. 어, 통과하지 못한 얘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등의 온실가스의 흡수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 보니까 온도를 상승시킨다. 계속 상승. 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그죠. 이건 지구 온난화 원인은 제가 시험에 이제 낸다 했잖아요. 원인. 예? 꼭 기억. 단파장, 장파장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단파장이 장파장 바뀜으로써 흡수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지구를 되돌아와죠. 지구 내로. 그러다 보니까 축적돼서 온도가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높는 괜찮아요. 과도가 높아져서 문제이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그 영향이 무슨 영향이냐. 첫 번째, 생물종의 다양성이 상실한 거죠. 그래서 식생이 이동하는데 이동이 온도 기온 상승 이동대보다 바란스를 못 맞춘다.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죠. 기후대 이동에 이제 정하지 못해서 식생 분포가 축소되고 멸종된다. 이 다양성이 상실한다 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온도가 쭉 높아지다 보면 소나무 군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못한다 이게. 식생이 빨리 변해야 된다. 안 변하면 못 따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100년에 3도의 기온 상승이 연간 10km 속도로 기후대가 변하는데 식성의 이동 속도가 연간 2km가 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정을 못해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생물종의 다양성이 상실한다는 이야기죠.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이제 지구 온난화에서 해수면 상승이다. 북해라든지 남극에 얼음이 녹아갖고 그렇죠. 해수면 상승된다 이죠.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물이 앞으로 잠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온 상승에 해양 생태 변화가 생기죠. 수온 상승에 예를 들면 멸치가 남해 나던 게 서해 나고 서해 난 조기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이제 변화가 감소된다.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 기후 변화. 강수량이 이제 변화되었고 농업 생산물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병충해가 분포 확대된다는 얘기죠. 그 기후 변화가.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어떻게 해요? 온실가스를 배출을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그 대신 산림 흡수를 확대함으로써 대기 온실가스 축적을 최대한 제한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특히 지구온난화 죽으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서 화석연료 소비를 아주 감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후 협약에 이제 채택해서 전 지구적으로 그 연구를 하는 거죠. 대처를 하는 거죠. 특히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파리 협정을 이제 체결했죠. 중요하죠. 이 파리 협정이 이제 중요한 게 내용이
2100년,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약 2도씨 이내로 제한 목표를 했죠. 2도씨 목표를 제한해도 37%가 생태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5도로 낮추자는 말까지. 그래서 신규 합의문으로서 각 나라별로 이제 설정하죠. 195개국 당사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국가별로 이제 감축 방안을 5년마다 유엔 변화 해박기 위해서 한번 제출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2030년에 37% 감축한다. 그걸 석탄 하나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정의, 원인이 중요한 원인, 그 다음에 영향, 대처 방안까지 이건 시험이 나오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환경과 건강이죠. 여러분들 발표를 오늘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이제 그 암질환을 비해서 많은 부치 만성질환을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위라든지 피부를 통해서 이제 유입되는데 WHO에서는 암질환의 70% 이상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특히 폐암 발생량은 대도시와 농촌보다 2, 3배 높다는 거죠.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오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비오염 지역보다 대기오염 주민이 2, 3배의 만성질환이 높다는 게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중요하죠. 실오염인자, 오염들은 이제 세 가지로 만든 거죠. 도시 지역이 예를 들면 미세먼지나 자동차 매연전 대기죠. 아까도 실내공기 한기가 에너지죠. 실내공기가 이제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 이상이 실내에 살기 때문에 이제 실내 공기가 우리가 이슈가 되는데 특히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 인체 위해성이 부과되죠. 건축 자재, 새 건축, 포름알데히드가 특히 이제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0.2 ppm돼도 코를 자극하고 위험되죠. 그래서 새집 증후군을 우리 아까 이야기한 거죠. 새집 증후군이 건축 자재가 주 범위이죠. 그 다음에 유기용자 같은 도료, 스프레이지, 접착제 이런 게 상당히 그 중추신경, 발주신경 장애를 독성을 일으키죠. 이 새집 중에 유기용제, 이거 상당히 몸에 해롭죠. 문제가 되죠. 그 다음 성명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을 때 성명 있죠. 성명 이제 단열재, 방음제를 많이 이 폐암에 관계된다. 성명 이슈가 되죠. 그렇죠? 철거할 때 성명이 스레이트 성명 나오죠. 그렇죠? 성명이 많이 쓰이죠. 그다음 요마 PCB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피해 사례도 있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발표할 때 여러분들 설명하겠습니다. 라돈이 이제 지하에 이제 우라늄이 함유된 분기돼서 불활성 기체로 이렇게 방사성 가스가 스며든 거죠. 지하실에서 지하방에서 폐암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80% 이상이 지하부로부터 방치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라돈 가스가 특히 지하실에 축적되죠. 미국 EPA에서는 아예 규정에 실려 우리 4ppm이라는 규정에 우리나라 아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EPA에서는 발표했죠. 라돈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갖고 있죠. 라돈에 대해서. 그 다음 내분비 장애물을 보시면 환경 호르몬이 이게 환경에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이제 생물이 유입돼서 마치 호르몬처럼 지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합성 화학물질이라는 거죠. 특히 호르몬 약물성은 이제 여성 호르몬 위반하면 걸린다 했죠. 식물성에서 이건 문제 안 되고 우리가 말한 건 이제 환경성 내분비교라는 다이옥신 이런 이야기인 거죠. 특히 농약 같은 경우와 특히 위험하죠. 특히 농약이 많이 노출돼서. 자, 피해 사례가 좀 야생동물이 성에 이제 관계되는 거죠. 암탉처럼 하는 수탉, 그렇죠? 그렇죠? 동성 짝짓기 한다든지, 영양 사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죠. 정자수가 감소된다든지, 이렇게 성적인 면에 많이 사춘기 성기 외소증이라든지, 남성에게 성기 기형이 발생하는 게 성호르몬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의 대체 방안이 쭉 나와 있죠. 음식물에 대체, 용기상의 대체, 생활 주변의 관리 대체, 소비자 대체. 여러분 예, 발표를 했어요. 상세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특히 생략하고 이제 비스페놀 이제 A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 이제 코팅제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떻게 캔의 그 코팅제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 물질이 특히 노니페놀 같은 경우는 우리 세제에서 나오는 것에 여러 가지 암에 영향을 미치죠. 비스페놀에는 이제 성적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노니페놀은 암에 걸릴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죠. 이미 입증이 된 거죠. 자, 다음 문제를 우리가 풀어봅시다. 한반도 온난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게 보면 영상인데 이건 다 볼 수는 없고 4편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식생의 영향이 크다는 게 나오죠. 예, 기후대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식물 다이너스이 감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문제점 무엇입니까? 비스페놀 A 문제점. 학생들 애들한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비스페놀 A 문제점. 영상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